자, 교재는 837페이지. 자, 상고심의 재판입니다. 자, 첫 번째, 공소기각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28조 1항 각호를 배웠죠. 이 공소기각 결정사유잖아요. 그쵸? 그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쵸? 이 공소기각 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고법원은 공소기각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 상고기각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조에서 배웠던 1항의 기간 내에, 요 1항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일이죠. 우리 앞에 이제 나와 있어요. 20일의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상고기각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383조 각호를 배웠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기하면 그때도 기각 결정합니다. 두 가지죠.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383조 각호 1호, 2호, 3호, 4호 네 가지 있었죠. 그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제기했을 때 기각 결정 때린다. 두 가지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상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또 상고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하다. 그랬을 때 그때도 상고 기각 결정 때립니다. 그쵸? 근데 원심법원이 때려야 되는데요. 원심법원이 때려야 돼요. 즉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었다든지 상고권 후의 것이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때려야 되는데 원심법원이 상고 결정을 때리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이 상고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 때립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마다 불복할 수가 없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상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다. 즉시 항고 안 돼요.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페이지 여러분 페이지 833페이지랑 비교하시고요. 비교하시고 그리고 즉시 항고 파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842페이지 보세요. 842페이지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요 B번이죠. B번. 요 B번 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요. 요 상소 기각 결정 사유 있죠? 전부 다 즉시 항고 가능해요. 가능한데 요 상소 기각에는 우리가 상소니까 이 상소에는 항소가 있고 상고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고도 있고요. 근데 요 조문 요 세 개 하나 둘 세 가지 요 하나 둘 세 가지 모두 다 이 상소 기각에는 즉시 항고 가능해요. 그리고 옆에 근거 법조문 나와 있죠.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우리 다시 교재 원위치 한번 해보시면 837페이지 와보시면 요 조문 있죠. 자, 상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의 것이 명백할 때 원심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대법원인 상고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즉시 항고가 안 돼. 명문정이 없어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 그러니까 다시 그 즉시 항고 파트 가보시면 요 상소 기각 결정에서는 뭐가 빠진다? 그치? 요 381조 조항이 빠져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판결로서 상고 기각하면 되고요. 그때는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서 합니다. 자, 다음 상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을 때는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죠. 파기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역시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됐죠? 자, 그 다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 그 파기 이유가 상관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파기 후 조치를 볼게요. 자, 파기 환송이 있고 파기 이송이 있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 다음에 파기 자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고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 파기 환송과 파기 이송의 차이는 이 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거야. 원심법원에 돌려보낸다. 파기라는 게 뭐죠?
원심 판결 깬다는 거예요. 원심 판결을 깨고 그 사건을 그 해당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파기 이송은 이것도 깨는 거죠. 파기시키고 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동등한 다른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이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송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죠. 394조. 관할 인정이 법에 위반돼요. 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할 때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합니다. 반면에 관할 위반 인정이 법률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할 때는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죠. 환송. 됐어요? 이때는 위반이 인정이 그렇다는 얘기고 인정이 법률 위반일 때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합니다. 이거죠. 위반과 인정을 바꾸면 틀려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송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나머지는 전부 다 환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393조 보시게 되면 적법한 공소를 기각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그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그렇죠? 해당되는 법원에 돌려보낸다고요. 근데 해당되는 법원이 아닌 그 다른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은 요 관할 인정밖에 없어요. 요 두 가지 묶으시고요. 이 두 가지는 환송이고 관할 인정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이송이고. 그렇죠? 조심하실 것은 인정과 위반을 바꾸면 틀린다. 환송이 더 많아요. 이송은 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하나 뺀 나머지 거의 99%는 다 환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파기 자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깨고, 그렇죠? 원심 판결을 깨고 깼죠? 원심 판결을 깼죠? 파기했죠?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과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죠? 상고법원이 직접 그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파기 자판. 스스로 내가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원심 판결을 깨고 스스로 상고법원이 내가 직접 판단한다. 어떨 때? 소송 기록과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자, 그 위에 하나 안 봤죠? 요 397조는 그냥 참고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있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조심하시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판 이거 받으시고요. 자, 판결로지 봅니다. 자, 몰수나 투증은 부가형이죠. 그렇죠? 몰수 투증에 관해서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 파기시키면 돼요. 일단 끊고. 근데 몰수 투증 선고가 없죠. 선고가 없어요. 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를 파기시키면 됩니다. 자, 다음 경합범이죠.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서 무죄,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왔을 때 검사만이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했다고 했을 때 요 상고심에서 이를 깨죠. 이를 깰 때는 요 무죄 부분만을 상고했기 때문에 요 무죄 부분만을 깨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됐죠? 무죄 동그라미, 무죄 동그라미. 그쵸? 요것만 깨서 돌려보낸다. 자, 반면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것도 경합범이죠. 그랬을 때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죠. 전체에 대해서 상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깬다고 한다면 전부를 깬다. 전부를 깨서 돌려보낸다. 그쵸?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앞 페이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했을 때 깨는 것은 이 무죄 부분만 깨는 거고요. 전체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을 때 깨는 것은 전부를 파기하면 돼요. 자, 그 밑에 거. 자, 역시 경합범이죠. 그랬을 때 이때는 피고인, 검사, 쌍방이 모두 다 상고를 제기했어요. 그랬을 때는 자,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세 상고만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전부 다 깹니다. 함께 깬다. 아시겠죠? 쌍방이 제기했을 때는 다 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재 방식 봐두시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고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면 되고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비약적 상고 볼게요. 자,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서 곧장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를 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요건 볼게요. 요건 보시면 방금 의에서 읽었듯이 1심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판결입니다. 1심 판결. 1심 판결이라고요. 판결입니다. 결정 안 돼요. 1심 판결이라 할지라도 결정은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상고 이유 가보시면 두 가지가 있네요. 원심 판결의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했다든지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또는 원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폐지가 있거나 변경이 있거나 사면이 있을 때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일 때 비약적 상고가 가능하다. 자, 방금 보았던 그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단지 뭐다? 그 1심 판결이 옳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허용되는 것이겠죠. 자, 방금 보았듯이 법령입니다.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했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그 다음에 폐지, 변경, 사면이 있거나 할 때만 비약적 상고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 안 돼요. 퇴증 법칙을 위한 거. 재범 위험성, 상습성, 그 밑에 사실로인, 양형과중 이것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것은 1호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법령 적용 아니했거나 법령 적용 착오에 있거나 폐지, 변경,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뭐다? 비상상고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피고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쵸? 요거 비약적 상고가 되지 않는다고 한 거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상고가 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때린 거 어떻게 표시해야 되지? 무죄 때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안 된다. 자, 제안 볼게요. 자, 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요. 상고는 이 비약적 상고죠. 이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항소가 제기됐을 때는 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어요. 됐어요? 됐고 단서는 뭐 다 항소 취하가 됐거나 항소 계획서는 당연히 그때 뭐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판결 정정. 자, 상고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조문 보시면 그 내용이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때는 직권이라든지 신청에 따라서 판결로서 정정할 수가 있고 요 신청 있죠. 신청 있죠. 자, 직권도 될 수 있고 신청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청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요 10일 내에 해야 돼요. 10일 내에. 신청만 그래요. 지금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청만 뭐다? 신청만 10일 내에 하는 것이고 직권은요. 직권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자, CF 직권은 요 10일이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할 때는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한다. 이게 밑에 나와 있어요. 쭉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 직권일 때는 뭐다? 요 10일간이라는 신청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위에 뭐라고 돼 있지? 여기 판결 내용에 지금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정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밑에 보시게 되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유를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계약 결정은 뭐다?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는 정정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건 판결 정정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올라가시고 요 재판서 정정 나오죠. 재판서의 경정. 재판서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에도 분명했을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경정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정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즉시항고 가능하다. 이거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인가요?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즉시항고 나와 있죠? 즉시항고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재판서 경정 결정, 그렇죠? 경정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가능하다. 다 외우셔야 돼. 즉시항고 다 외우셔야 돼요. 기출문제 가끔씩 나와요. 자, 됐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정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지 뭐 단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정 결정은 변론 없이 가능해요. 자, 됐고 그 밑에 판례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건너갈게요. 자, 이제 끝났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